자,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국 동아시아사 10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져가죠.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워서 감기 걸리기는 좀 좋은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쌤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죠. 지금 낮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아직 안 풀어져 있어요. 감기가 오나 봐요. 네. 그래도 열은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인구 이동과 그다음에 정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국제관계의 다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원화라는 말을 뜻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다원화의 반대말부터 먼저 볼게요. 다원화의 반대말은 일원화라고 하는 거죠. 네, 일원화.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모이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일원화된다라는 것은 어느 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반대로 국제관계가 다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국가가 중심이 돼서 복합적으로 그 관계가 작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겠죠. 조금 더 복잡한 외교가 형성된다는 말일 텐데요. 그 말 그대로 국제관계가 일원화되었다가 다원화되고 다시 일원화되는 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시대를 관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는 소단원 부분을 볼 텐데요. 당시 동아시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일원화되었는데 그 외교 방식으로 조공, 책봉의 방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5쪽입니다. 자, 우리 옆에 왼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사람 4명이 있죠. 네. 이 사진은 당나라 화가인 염립본이 그린 왕회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염립본 왕회도라고 부릅니다. 이 왕회도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이 각국의 사신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는 이 그림 자체가 각국 사신들이 일렬로 쭉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하고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사신들 모습만 따로 잘라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왼쪽부터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맨 왼쪽은 이제 고구려 사신이고요. 그 다음은 백제 사신, 그리고 그 다음은 신라 사신, 그 다음은 외 사신입니다. 자, 이렇듯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에 조공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시기 조공 그리고 책봉이라고 하는 외교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학습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조공과 책봉이 동아시아 외교 형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조공, 책봉 관계가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필요에 따라 만든 관계임을 알고 그 다양한 형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이 유교의 천명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요. 한나라 때에 이르면 중국은 중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오랑캐라고 구분하는 화이관, 즉 중화 사상이 좀 체계화됐습니다. 이것들이 합해져서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하의 주인이고 그 밖의 천하는 모두 황제의 교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를 배경으로 해서 중국이 주변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조공, 책봉의 형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조공, 책봉의 형식은 주나라 때 주나라 왕실이
제후국에게 조공을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나라 때의 조공-책봉 관계는 이 종법적인 상하관계에 기초한 것인데요. 이것은 또한 중국이 주변국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책봉의 형식을 택한 것은 직접 통치하기는 버거우니까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그들을 짓눌러서 나에게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끔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그들과 이렇게 친교 관계를 이루고 이 중화 사상에 의해서 중국의 아랫등급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로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제는 그런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권위를 세울 수가 있고요. 이 주변국들의 왕은 이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서로 윈윈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조공과 책봉의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경우, 중국과 이제 정치적으로 좀 가까운 그런 경우에는 조공과 책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조공 관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 흉노나 서역국가 같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교역을 위해서 보냈던 사절을 조공사절이라고 이렇게 변화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는 원래 교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얘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러 오는 거야. 그래서 사절단은 받는 거다. 이렇게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주변국들도 대체로 이런 방식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조공책봉의 방식이 강대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간섭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주변국들은요, 이 조공책봉 방식을 문화적 또는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더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더 받아오자 라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이 조공책봉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나라 시대의 정책에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고조는 흉노하고 화친조약을 맺죠. 그러고 나서 화본공주도 파견을 하고 많은 물자를 흉노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화본공주는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죠. 화친을 목적으로 주변국들에게 보내는 그런 공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많은 화본공주를 수차례 주변국들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한번 그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한나라 원제 때 왕소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화본공주로 보내는 장면인데요. 이 왕소군은 중국 대표 미녀로 알려져 있죠. 중국 4대 미녀라고 한다면 서시, 왕소군, 양귀비, 어떤 사람은 조비연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선을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왕소군도 중국의 대표적인 그런 미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왜 화본공주로 보내느냐? 이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일화가 있긴 하는데요. 왕소군은 본래 황제의 딸이 아닙니다. 그냥 궁녀였는데요. 이 궁 안에 있는 그런 궁녀였는데 좀 가난한 집 출신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궁녀들을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화본공주를 좀 보내야겠는데 궁녀들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공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흉노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른 궁녀들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 화원들이라고 하죠. 이 화원들한테 뇌물도 줘가면서 좀 예쁘게 그려달라고 이렇게
로비도 했대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포토샵 처리를 좀 잘 좀 해서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서 로비를 했겠죠. 근데 이 왕소군은 집도 가난했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죠. 그래서 뇌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원이 괘씸하지. 얘는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더 못생기게 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서 갖고 있었는데 황제가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게 쓱 보니까는 얘가 제일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래 얘를 그러면 화보공주로 보내자 해서 준비시켜갖고 딱 보내려고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어쨌든 보내기로 했긴 했으니까 보내기는 보냈는데 나중에 그 화원은 이 벌을 받아서 뭐 목이 잘려 죽었다든가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왕소군 이야기를 한번 잠깐 했었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에 이르르면 이 주변 국가와 조공책봉의 형식을 외교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앞서 이야기한 모든 조공과 책봉의 내용이 한 무제 때 시작되고 완성된 겁니다. 지금 뭐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아까 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뭐 유교적 통치 이념, 천명사상, 그다음에 화의관, 그래서 뭐 주변 국가하고 조공책봉 관계 맺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간섭이 아니고 형식적인 외교였을 뿐이고 오히려 이 주변국들은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이 조공책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 여기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중복된 부분이니까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중국 말고 이 주변국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초창기의 조공책봉 외교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호 16국 시대 그리고 남북조 시대까지 오게 되면 이제 뚜렷한 절대 강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이 중원에 패권을 두고 다투는 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초창기의 조공책봉 형식을 따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히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외교로 변화하였는데요. 아까 우리가 수업 첫머리에 다원화, 국제관계의 다원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조공과 책봉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5호 16국은 각자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한 다른 5호 정권이나 또는 남쪽으로 내려간 동진 이런 나라들과 이제 외교관계를 맺고 인접 소국들한테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특정 국가하고만 외교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니까 남북조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나 율령 같은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좀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북조에 북위한테 조공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주로 남조하고 아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 이제 고구려가 있으니까 직접 북조하고 맞닥뜨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북조와는 인접하지 않았고 남조하고는 바다를 건너서 교역을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남조로부터 불교와 유학을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백제의 중개로 인해서 6세기 때 남조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북조하고도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7세기가 되면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죠. 외에는 국내 통치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세기에 남조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게 되고요. 백제나 신라하고도 사절단을 주고받으면서 문물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진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단지 그냥 우호를 상징하는 우호, 서로 간에 친구다,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조도 각각 이 중원 통치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조공책봉 관계를 활용을 하는데요. 북조는 고구려와 돌궐 이런 나라들과 이제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절단을 파견을 했고요. 이 북조에서도 대립관계였던 북제, 북주는 서로 돌궐의 공주와 혼인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남조의 이제 동진 같은 경우에는 이 요서 지방에 있는 선비족이나 또는 서부에 있는 토요콘이라고 하는 이런 부족들과 우호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후에 남조 국가들, 송, 제, 양, 진 이런 남조 국가들도 모두 북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국들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맺었습니다. 심지어는 남북조 서로 사절단을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정치적으로 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절을 조공사절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 단원을 이어서 할 건데요. 수당의 외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